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폐허 때문에 한 가수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레전드 송대관 씨의 삶을 뒤흔든 아파트. 바로 여기가 그 악몽의 현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폐허 속에서 우리 사회가 잊어버린 한 사람의 절망과 한 도시의 실패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파트는 한때 대천의 랜드마크, 미래도시라는 야심찬 포부 속에서 시작된 1300세대 규모의 대형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동안 방치된 채 바람과 비만 맞으며 서 있는 시멘트 뼈대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수 송대관. 그는 이 아파트 투자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자신의 서울집까지 내놓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송대관의 개인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개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뒤편 넓은 벌판 한가운데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당시 보령시는 도시 발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었고 해수욕장 일대 상권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그 분위기에 힘입어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들어 도시를 확장하자는 목표 아래 소라 아파트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름도 바닷가 분위기에 맞게 소라 아파트였습니다. 계획은 굉장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동이 무려 14개, 총 1300세대 규모. 당시 기준으로도 충청남도에서 보기 힘든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멀리서 보면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송대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만큼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을 바꿔버릴 실수가 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부도나던 그 시기, 소라 아파트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파트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던 저축은행이 부도를 냅니다. 시공사도 파산합니다. 자금줄이 끊기자 공사는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골조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였다는 거죠. 15층짜리 14개 동이 모두 뼈대만 겨우 세운 채 그대로 동결돼 버린 겁니다. 벽도, 창문도, 전기 배선도, 내부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멈춘 그 순간 그대로 30년이 지나 오늘의 폐허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송대관 씨였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큰일 났었다. 서울에 있던 집도 잃었다. 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IMF는 연예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다시 말해 미래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했고 더 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추고 사업이 망하자 그 빚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이건 절대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애초에 지자체가 실패한 도시계획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당시 보령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보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전을 가거나 서울로 떠났습니다. 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심도 아니었고 생활 인프라가 마련된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멀고 버스 노선도 제한적이고 병원이나 상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도시계획도 없고 정밀한 분석도 없고 인프라 구축도 없는 완전한 선분양 후 개발 방식. 그 무리한 판단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바로 송대관 씨였던 것입니다. 그럼 공사가 멈춘 뒤 지자체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30년 동안 사유재산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이건 사유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문제입니다. 아파트 골조가 30년 동안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 미관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며 저거 뭐냐고 묻습니다. 주변 땅값과 집값은 오르지 못합니다. 지역 발전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30년 동안 비바람 맞은 콘크리트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철근은 녹슬어서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도시에 있다는 건 명백한 위험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은 보령시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뒤편은 사실 관광 확장을 위한 황금 구역입니다. 하지만 소라 아파트가 위치한 자리가 애매하게 땅을 점거하고 있어서 도로 확장도 어렵고 상권 확대도 막혀 있습니다. 보령 발전의 발목을 20년 넘게 붙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민간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제 다시 송대관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송대관 씨는 왜 이 투자에서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그는 건설 전문가도 아니었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수백 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대중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처럼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한 것 뿐이었습니다. 즉, 사업이 잘못될 구조적 위험을 개인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투자자였을 뿐 개발 계획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허가를 내준 사람도 아니고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실패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송대관 투자 실패라고 단순하게 기억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송대관의 실패가 아니라 보령시의 도시계획 실패 그리고 지자체의 방치가 만든 비극입니다. 아파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가 잘못됐습니다.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도시 인구 구조 분석 실패. 둘째, 무리한 대규모 개발 허가. 셋째, 생활 인프라 없는 지역의 주거단지 건설. 넷째, 공사 중단 후 책임 회피. 다섯째, 30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재. 여섯째,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송대관이라는 이름은 단지 그 실패의 표면에 드러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폐허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철근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물이 건물 속에 타고 내려오고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허는 단순히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책임 없는 행정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송대관 씨가 겪었던 고통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실수 하나로 10년, 20년, 30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은 시민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대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실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